외국에 있는 아티스트를 좀 그대로 좀 카피하는 느낌의 그런 그 카피캣? 어떤 카피캣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네. 사실 그 카피캣이라 하면 사전적 의미로 애기 고양이가 네. 어미 고양이의 행동을 이제 따라해서 뭐 사냥도 배우고 네. 엄마의 행동을 모방한다라는 이제 그 의미에서 카피캣이라는 말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힙합 씬을 보면 무분별하게 가져오는 것도 많고 뭐 힙합 씬뿐 아니라 사실 여러 분야에서 카피캣들은 여러 많이 분야. 존재하잖아요. 네네네. 뭐 음악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카피캣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네. 한국에서 이거는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게 그 당시에는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지금처럼 유튜브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왔더라도 사람들이 모를 수 있는 구조였다. 근데 지금은 사실 갖고 올 수 있는 소스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저거 가져왔네라고 알 수 있는 소스도 너무 많은 세상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가지고 오는 그 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랩을 처음 하는 분들 혹은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잘 돼 있는 것들을 보고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좋은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훈련을 해보면서 믹스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자기 게 없이 그냥 그걸 그냥 갖다 써 버리는 게 사운드 클라우드가 유행하면서부터 저는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음원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가 없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조금 더 확장이 된 게 아닐까라는 이를테면 최근에 앨범 나왔던 플레이보이 카티를 예를 들면 그런 앨범을 그런 타입 비트를 유튜브에서 구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연습하는 그 과정을 고스란히 음원에 담아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그거를 카피캣이라는 개념으로도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뭔가 연습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뭐든 카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기의 음원이랍시고 발매하는 것들이 네네. 이제는 저는 베껴오는 게 문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데 음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제일 처음은 카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진짜 이 세상 누구든 네. 내가 뭘 보지 않았는데 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으면 일단은 그 분야에 있는 것들을 많이 찾으려 노력을 하고 찾다가 자기가 맞는 게 있으면 또 그게 또 집중해서 듣기도 하고 그걸 표현해 보기도 하고 네네. 이러면서 자기가 쭉쭉 성장하다가 원래 모든 작업들이 버레이션이잖아요. 네네네. 영향받은 무언가가 있으면 그걸 나의 것으로 잘 흡수를 하고 이것도 흡수하고 저것도 흡수해서 하나의 내가 되어서 그쵸, 뭔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완전 맞죠. 카피캣들은 카피를 하고 모르겠지? 만약에 외국의 트래비스 스캇이야. 네. 트래비스 스캇을 누가 똑같이 카피했어. 힙합을 조금만 좋아한다고 해도 당연히 알만한 사람인데 네네네. 사실 일반적인 대중들은 모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게 카피를 해서 자기가 발매했을 때 일단은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며 이거를 즐기다가 실질적인 가수를 알게 됐을 때 그거를 카피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좀 슬픈 일 아닌가. 걸리면 생명력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이어나간단 말이죠. 이게 진짜 좀 그게 애매한 게 그러니까 저작권법에 걸리는 걸로 그러면 그렇게 카피캣을 정의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뭐 두 마디 이상의 플로우를 따왔을 때 그렇다고 말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목소리를 흉내를 내는 거를 두고 그 기준이 사실은 되게 추상적인 범주가 오히려 저작권법보다 훨씬 더 추상적인 범주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허점인 거죠. 그쵸, 어떻게 그쵸, 보면 그쵸. 그 부분이 허점인 네, 거죠. 네.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건 다른 느낌은 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적어도 미국 래퍼들을 따라하는 한국 래퍼들이라면 더더욱이나 한국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리듬감만 가져왔으면 사실은 되게 다르게 들릴 가능성도 있는 건 거라서 네. 사실 음악이나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네. 뭔가 트렌드를 따라간다기보다는 네. 저는 그 사람만의 것이 트렌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것들이 네. 트렌드가 되어버리면 이제 이걸 즐기는 사람들은 따라하기도 하고 네네. 그 사람이 뭘 입었는지 하면서 그런 아티스트의 또 어떤 패션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네.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즐기는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거를 따라해보기도 하고 여기서 되게 라인이 되게 좋았다. 한번 해봐야겠다. 그럼 집에서 연습하면서 아 굉장히 괜찮다. 하고 나서 또 그게 또 공부가 되고 나의 스타일로 또 반영돼서 나오기도 하고. 네.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보는데 네네. 그래서 카피캣들은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트렌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트렌드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트렌드를 가져와서 흉내내는 사람을 과연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나? 그게 이제 그 뭐랄까 동대문에 돌아다니는 슈프림 티셔츠하고 똑같은 거겠죠. 그런 거죠.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그거는 하나의 그 티셔츠를 두고 우리가 스트리트 컬처에서 그걸 예술품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그 음악인도 아티스트라고 말할 수 없겠죠. 기본적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사람한테 뭘 제공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대중들이 진짜 사실 진짜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네. 오리지널리티를 겪고 싶어 하지 누군가가 모방한 네. 것을 진짜라고 믿고 보고 싶은 사람은 사실 뭐 소수일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대중들의 좀 무지함을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라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죠. 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한 2차, 3차로 더 생각을 하고 더 자기 걸로 만들어서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랩을 그렇게 카피를 한다는 건 그 사람 거를 되게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일 거고 되게 시간 투여 값이 꽤 클 거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고민을 하면 다른 뭐랄까 껍질을 깰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태일 텐데 이제 거기서 그냥 그걸 그대로 써버린다는 거는 조금 더 가서 그 다른 레벨로 갈 수 있는 거를 안 하고 그냥 거기서만 하기 때문에 좀 오히려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노력도 어떤 하나의 그 음악을 열정을 갖고 하는 사람으로 보면 되게 뭔가 되게 열심히 했다의 티가 나는 것인데 조금만 더 무언가를 하면 아예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선에서 이 정도면 오케이라고 해버린 거기 때문에 그게 제일 아까운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보면. 또 다른 것들도 계속 들으면서 자기 걸 쌓아놔가지고 그거를 컨텐츠화 시켜서 낼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존재할 건데 분명히 그까지 못 갖는 게 아쉽다라고. 네네. 사실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실전으로 옮겨버리니까 카피는 할 줄 아는데 창작을 할 수 없는. 네. 그런데 이제 힙합적인 표현은 하고 싶고 뭔가 랩적인 모습은 띄고 싶으니까 결국은 카피를 해서 하더라. 한국 힙합 씬에 네. 그 카피된 음원들이나 네. 그런 래퍼들이 네.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네. 좀 아쉬워서 한번 이런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네네. 즐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그게 막 잘못되었다 뭐하다 이렇게 막 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래도 문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금만 더 생각을 달리하면 조금 더 다른 레벨의 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침 반주 음악도 나오고 지금 BGM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저희 촬영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